제로맨 김대호. 소비자를 위해 달린다. 지켜주기 위해 안심할 수 있게 소비자 생활 개선 프로젝트 제로맨이 간다. 언제 청소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위생관념 제로, 맨손으로 음식 만드는 건 기본이요. 행주와 함께 나뒹구른 식재료들. 게다가 알뜰해도 너무 알뜰해 주시니 기름도 음식도 그냥 버릴 수 없단다. 아까 우리 먹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재활용 음식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그곳은 다름 아닌 장례식장. 주문하러 갈 때면 어김없이 나왔던 음식들. 예의상 별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돌아왔다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먹는 거죠. 솔직히. 음식에 대한 어떤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 장례식장 음식은 상주에 대한 예의라 여기며 그저 형식적으로 먹어왔다는 조문객들 때문에 미처 맛과 위생은 따질 수 없었다. 버려야 할 음식물은 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양심을 내다버린 사람들. 알고는 못 먹을 거예요. 모르니까 먹는 거겠죠. 장례 치르면서 여기 밥장사는 밥장사는 밥장. 상주도 조문객도 두 번 울리는 위생 사각지대. 장례식장 음식의 비밀을 파헤쳐본다. 지난해 하루 평균 사망자 수 무려 700여 명. 전국의 장례식장은 970여 개 이상. 장례식장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많게는 뭐한 10번 간 적도 있어요. 한 달에 두세 번. 7, 8번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날로 늘어나는 사망률만큼 장례식장 가는 일도 잦아진 요즘. 그때마다 통과 의례로 먹어왔던 이 음식들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음식에 대한 어떤 개념은 없어요, 사실은. 그거 온 사람들도 뭐 위로하기 바쁘고. 예를 들어서 예식 같은 경우는 미리 가서 시식도 해보고 가서 뭐 어떻게 되나 저 구경도 하고 이건 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따지는데 장례는 그럴 틈도 없고 그런 개념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랬다. 장례는 늘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 상주도 조문객도 음식은 신경 쓸 겨를 없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이 음식들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한 제보자. 음식을 진열하려고 딱 보니까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썩는 냄새식으로 주방님을 불렀죠. 불러갖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우기시더라고요. 어차피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음식 안 내주겠냐.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식당 가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배달시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장례식장도 엄연한 식당. 그런데 왜 유독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제작진, 장례식장 음식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저희 장례식장 식당을 이용하셔야 돼요. 음식을. 그러면 그쪽에서 다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가 이렇게 빈솔에다 주면 이렇게 접시에다가 반찬들 담아서 다 세팅해서 드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 식당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식당이요? 식당까지 왜 보시래요? 식당은 따로 보실 수는 없으세요.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은 가져올 수 없고 상주와 조문객에게 제공되는 음식 일체를 장례식장 주방에서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왜 주방은 보여주지 않는 걸까? 주방 공개를 꺼려하는 이유 궁금해진다. 수도권의 크고 작은 장례식장 20여 곳을 찾은 제작진. 그나마 소문났어요. 손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돈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신뢰를 주는 말 믿어도 될까? 일부 장례식장에선 누구라도 주방을 볼 수 있도록 오픈형 구조를 가졌는가 하면 주방 내부 깔끔한 데다 조리도구 또한 청결하고 위생복, 위생모 착용 필수에 식재료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듯 보였다. 또 다른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을 찾은 제작진. 아유, 안녕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건물 크기에 비해 다소 협소한 주방. 혼자서 음식 조리를 하는 직원의 복장 역시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하지 않았는데
주방 내부의 상태는 더 심각했다. 손님상에 나가는 전을 부치는 대형 프라이팬 근처엔 눅진 기름때 덕지덕지 붙어 있고 바닥은 검은 물때와 곰팡이 천지. 먼지 낀 환풍기와 얼룩진 후드 벽면은 대체 언제 닦은 걸까? 이런 상황에서 식재료 관리는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말라 비틀어진 무 조각들이 치우지 않은 채로 방치돼 있고 냉동실은 더 가관. 청소한 지 한참이나 된 모양인지 여기저기 곰팡이들이 눌러붙어 있는 상태. 심지어 닦아도 닦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작 음식은 어떻게 만들까? 음식물 묻어있고 기름 흥건한 프라이팬을 가져다 놓더니 닦지도 않고 그냥 쓰신다. 멸치 볶은 거에다가 이번엔 행주로 손을 쓱쓱 닦더니 그 손 그대로 밥솥으로 직행. 신중하게 밥물까지 맞추신다. 이쯤 되니 이 주방에선 맨손조리는 기본이요. 고추 썰고 파 썬 도마에다 제사상 오를 산적 양념까지 도마 하나로 모든 요리 완성이 된다. 그런데 그 도마 역시 누렇게 변색돼 있고 칼날은 손상이 된 상태. 그런데 왜? 응? 어디? 이 새끼가? 주방 안에서 쥐까지 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쥐 출현에 놀란 듯 보이는 직원들. 쥐를 잡으려는 심산인지 쥐가 숨어 들어간 곳을 확인하더니 그대로 발길을 돌리고 놀래라. 놀란 것도 잠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하던 요리들 하신다.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 모양이다. 약을 좀 넣지. 응? 아이고, 쥐가 이런 데 내 올라다닐 거 아니라 이런 데. 보건증이랑 있어요? 있어? 위생복 같은 걸 안 입은가 봐요. 예. 네. 음식 하는 사람들 안 입어도 돼요? 아니, 음식 하는데 왜 입어요? 식당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그죠? 일하고 있는 곳이 식당 주방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직원. 과연 손님에게는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해진다. 요 옆에 이제 집이라고 음식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가든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하시던 분들이 거기서 이제 음식 하시던 분들이 지금 2층에서 음식을 하시거든요. 식당 하시던 예. 분들이 지금 그래서 다 조리하시던 예, 음식에 관해서는 뭐 되게 이제 메뉴 잡으시는가 그렇게 하시는데 서울의 또 다른 한 장례식장. 위생복, 위생모 없는 것은 여전하고 냉장고 안 채소들은 뚜껑 없이 방치돼 있는데 음식물까지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게다가 주방 곳곳 널려있던 행주는 실컷 빨아서 채소와 함께 보관하고 방금 무를 썬 도마인 물때와 곰팡이가 잔뜩 끼어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탕국 주문이 들어온 상황. 어제 걸까요? 네, 그건 나도. 근데 어제 거에서 또 끓여? 너는 보내보고 끓이지? 나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 제사상에 올랐던 무와 고기를 물에 헹군 다음 다시 쓴다는 것. 그래도 무는 새로 썰어서 더 넣어주신단다.
완전히 기다리는구만. 고인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정성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음식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해당 장례식장 역시 손님 앞에선 믿음 가는 말들만 했었다. 이런 게 딴 데 갔던 거 막 오고 막 그러잖아. 아유, 큰일 나고. 돌아가신 분, 그런 옛날, 완전 옛날 이제 쌍팔년대 얘기예요. 큰일 난다고 안심시키더니 그 말을 믿은 게 화근이었다. 하지만 정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었다. 직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남긴 음식을 버리지 않고 주방 한편에 놔둔 모습. 과연 어디에 쓰려는 걸까? 싸갖고 넣어놓을까? 이대로 놔둬? 한쪽에다 밀어놓고. 예. 한쪽에다 밀어놓고. 예. 아, 요걸 넣어야 한다고? 그건 나가려고. 아까 우리 먹었던 거 아니에요? 네. 한쪽에다 밀어놓고 나가려고. 늘 그래왔다는 듯 손님상에 올라갈 반찬을 만들던 냄비 속에 먹다 남은 음식을 고스란히 쏟아넣은 것. 직원들이 먹고 남은 음식까지 재사용되고 있었다. 또 다른 장례식장을 찾은 제작진. 이곳의 상황은 좀 어떨까? 기대해봤다. 여기 좀 깨끗해 보이는데? 전을 부치기 전에 프라이팬부터 깨끗하게 닦는 직원. 그리고 쓰고 남은 기름과 음식 찌꺼기를 한쪽으로 치우는데 기름 나가는 거 있구나. 이거 막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쏘는 게 없어. 네? 여기 닫혀있어요. 닫힐 때 있어요. 그렇게 기름을 모아 전을 부치는 모습. 재사용하는 종류도 방법도 여러 가지. 결국 기대는 무너졌다. 그런데 남은 음식 재사용 이게 다가 아니었다. 펜준 건 왜 이렇게 되냐? 뭐 제사 지낸가? 아, 제사 지낸가? 이게 사라다에 들어간구나. 제사상에 올라갔던 과일들을 보관했다가 손님상에 나가는 샐러드를 만든다는 것. 그것도 주문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하신단다. 이거 다 써놓으시죠, 뭐. 이거요? 이따가 또 주문 들어오는데 좀 간단하게. 몇 개만 주지. 이거 나갔다 넣으면. 이렇게 인심 한번 후하게 쓰시려고 한 번 사용했던 밥 물에 담가 고이 보관하셨나 보다. 언제 청소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불결한 주방 내부. 위생복, 위생모는 고사하고 건강 진단까지 받지 않는 위생 개념 제로의 조리원들. 게다가 종류도 각양각색인 남은 음식 재사용까지. 최악의 위생 불량 상태 장례식장 음식.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저녁 먹은 게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화면 보고서. 잘하고 있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군데를 가봤는데 그렇죠. 거의 다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좀 많이 걸렸어요. 물론 우리가 경조사 챙기러 가는 거지 밥 먹으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장례식장에서도 음식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식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소비자 대표단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밖에 음식을 일체 안 먹거든요. 네. 근데 나 저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와,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예, 잘 안 먹게 다행이네. 저도 이제 그 장례식장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전 종류에서 두부가 있었는데 약간 먹었는데 좀 신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두부 중에 약간 그런 맛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가 하고 먹었는데 오는 길에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탈이 난 거예요. 근데 저 화장실은 너무 멀리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3번 정도 올라가서 볼일을 봤는데 장례식장 가서 아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음식이 얼마인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다 따질 수가. 그래서 그냥 되돌아온 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신없는 틈입니다. 그때 과연 음식을 꼼꼼하게 따질 수가 있느냐. 자, 주방을 보여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일까요? 그 개개인의 소비자가 주방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요. 네. 그런데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식품 적객업자들이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방, 그러니까 조리장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그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식당 업자들에 대한 의무 규정이기는 하지만 이걸 좀 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너희들은 그 조리장을 좀 잘 볼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 그 주방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주방을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제는 못할 것 같아요. 강제는 못할 것 같다. 보여주지 않으면 강제는 안 되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서 드셨던 음식을 실제로 이 자리에서 1인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돈 주고 사 먹으려면 4,500원, 800원. 4,500원. 4,800원. 4,800원. 자, 5,000원. 6,000원. 홍어도 조금 있고 네. 거기서 돼지머리가 좀 있으니까 한 6,000원 정도 6,000원 예, 정도 가격이 된다.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그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지 저희 제작진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갑작스럽게 찾게 되는 장례식장. 경황이 없는 탓에 슬픈 분위기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하고 먹어왔던 이곳의 음식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음식들의 가격은 어떨까? 이거 궁금한데요? 음식 비용이 얼마나? 한 분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보통 이제 1인분에 한 10,000원에서 한 13,000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수도권 장례식장 20여 곳의 평균 가격은 12,000원에서 14,000원. 여기서 음료나 술을 먹으면 음식값은 더 오르는 상황. 게다가 사람 수가 늘어도 기본 세팅은 그대로 두고 밥과 국만 더 제공될 뿐. 우와, 이거 뭐야? 이 가격 적당한 걸까? 이 말이 됩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다. 이 식당 보시면 만약에 이 식당 주인 입장에서 판다. 그럼 어느 정도 가격을 매길 수 있을까요? 한당 8,000원? 8,000원? 응.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네, 7,000원? 7,000원 정도? 네네. 대략 한 6,500원 내지 7,000원. 네. 이 상차 기본 상차가 한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책정이 되고 있어요. 네. 아, 거기서 그렇게 대량으로 할 때는 그건 너무 비싸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대량이잖아요. 여기 10,000원이 더 비싸다. 진짜. 이거 6,000원짜리 잘 나와. 저도 가격은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비싸죠. 저도 음식점 장사를 하려면 너무 비싸요. 하지만 장례식장 음식의 가격은 자율화돼 있는 상황. 그중에는 음식을 직접 하지 않고 일부 메뉴는 납품을 받는 장례식장도 있었다. 그렇다면 납품되는 음식의 가격은 적당하고 제조 과정은 청결한 걸까? 확인에 나선 제작진. 하지만 취재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거를 일일이 다 공장을 구경시킬 수가 없어요. 공장을 해드릴 수가 없고 거의 대비로 돼가 있거든요. 왜요? 대부분의 업체가 납품 원가부터 제조 공정까지 거래를 튼 장례식장이 아니면 확인시켜줄 수 없다는 반응들이었다. 의혹만 남은 상태. 이런 상황에 대해 장례식장 업주들의 의견은 어떨까? 하지만 이 또한 연결조차 쉽지 않았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끝내 인터뷰를 거부하는 상황. 그 말씀을 좀 이렇게 해주시기가 꺼려지시는 이유는 좀 설명해 주시기가 어려우신가요? 네. 아유, 뭐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인터뷰를 거부하는 이유조차 들을 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주들은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데. 장례 치르면서 여기 밥장사는 많이 들어요. 아들 잃어버린 부모 입장에서는 돈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하는데 나중에 이게 다 치르고 나면 그때 정신 들면 더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렇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음식 질은 완전 떨어지게 해놓고 가격만 비싸게 받으면 그거는 그냥 갖고 놀겠다는 거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제로맨이 간다.
관할 시청 관계자와 함께 문제가 있었던 장례식장으로 출동한 제로맨. 주방에서 쥐가 출연했던 해당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원래 점검 예고 안 하고 오잖아요. 저희 예고 봤어요? 여전히 어수선해 보이는 주방. 평소에 위생모 안 쓰세요? 머리카락 빠지시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뚜껑 덮으셔야지. 그거는 위생모를 내줄까요? 선생님, 이런 거 뚜껑 덮으셔야 돼요. 그것도 그나마 우리 촬영팀이 가서 닦은 거잖아요. 날카로운 눈으로 문제점을 찾는 제로맨. 이거는 보시면 이 관리는 원래 있어요. 우리는 번식을 막는 것이 필요가 없는데 이건 우리는 안 쓰는 칼. 이거는 사자에 들어가는 칼이에요. 그리고 이거 일회용이고 이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한문서리 버렸는데 우리 주로는 이 두 개만 쓰지 이건 절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 잘 쓰시던 칼 버리는 거라고 딱 잡아떼신다. 핑계는 계속되고 결국 제작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니 저 뭐야? 시청 관계자도 단단히 뿔나게 만든 주방 상태. 웬일이야? 쥐가 있어요? 아실 거 아니에요? 쥐를 본 적은 있는데 뭐 주방에서 그거는 사실은 의외네. 저 장면은 못 봤고요. 네. 그리고 저희 모르겠어. 다른 데서 일해보신 분들은 저희 같이 재료라 이런 거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은 걸 쓴다고 다들 칭찬하세요. 그리고 재료 신선한 거하고 네. 위생하고 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주방 시설이 절대로 저 정도 아니에요. 일단 일은 벌어졌고요. 빨리 처리 방법. 지금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따질 건 아니고요. 일단 요즘엔 해청 구매라는 회사들 많아요. 그거 부르셔가지고요. 점검을 일찍이 하세요. 하셔가지고 그 점검표를 저한테 내세요. 아셨죠? 그거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시간 많이 못 드려요. 일주일. 일단은 사장님은 내일 저희 사무실에 한번 들어오세요.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오늘 내려진 시정 조치를 어길 시 영업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다른 장례식장을 찾은 제로맨. 그런데 이곳 분위기 며칠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단속 푼다는 소식이라도 들으신 걸까? 위생복에 위생모까지 철저하게 입고 계셨다. 오늘 며칠이나 입으신가요? 도마도 과연 주방까지 깨끗하게 치워져 있을까? 하지만 급하게 청소한 탓인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지금 수세미는 지금 이거 다 쓰시는 거예요? 이거 쓰실 때? 이걸로 지금 식기 닦고 아니 여기는 밑에 닦고 하는데 그럼 식기 닦는 아니 식기 닦는 거 식기 닦는 거 제로맨 추궁에 당황한 기색 역력하다. 이걸로 지금 그릇 다 닦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릇도 설거지 하는 거야 이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하죠 설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지금 보시면 보세요 지금 이거 뭐 빨아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것도 락스를 하면서 근데 지금 이 관리되는 거 보세요 지금 음식물이 잔뜩 끼어있는 철수세미. 게다가 냉장고 안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만든 지 꽤 된 것 같은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물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철수세미가 있거든요. 철수세미가 지금 이렇게 문제점 감추는 데만 급급한 장례식장 관계자들. 소비자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걸까? 보시면 도마랑 칼 지금 조리하시는 분들도 그냥 맨손으로 근데 옷을 안 입고 계시는데 오늘은 다 갖춰 입고 계시네요. 여기 이때는 전혀 지금 머리도 안 하시고 전혀 안 하고 계셨는데 오늘은 다 갖춰 입고 계시네요. 딱 보시기에 어떤 이 사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만약에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봤을 때 그렇게 하지요. 앞으로 내가
주장하셔야 됩니다. 절대 말로만 끝나면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나쁜 일을 당하시고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이 네, 나 힘들다고 그렇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 말씀 꼭 지켜주십시오. 네. 엄청난 가격입니다. 정말 사실 장례식장 나오면서 음식 먹고 저 또 올게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시 안 왔으면 좋겠는 게 장례식장이잖아요. 근데 너무 비싸다. 그렇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그 정도의 가치만 있다면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음식 가격. 진짜? 실제로 어떻게 매겨지는 건가요, 박기대 변호사님? 실제로 이게 권장 소비자 가격이나 가격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정책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이것은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위치의 특수성 때문에 상황의 특수성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비싸게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먹는 라면값과 한라산 꼭대기에서 먹는 라면값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상황적으로 다른 걸 이용해서 이렇게 좀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음식을 먹다 보니 야, 이 가격이 말이 안 된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음식이 좀 상한 것 같다. 이럴 때 교환이나 환불 요구할 수 없습니까? 어떤가요? 일반 식당이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맛은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 입맛에 맞지 않다라는 걸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객관적으로 음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음식이 상했거나 벌레가 나왔거나 뭐 심한 악취가 난다든지 뭐 간이 전혀 안 돼 있다든지 반대로 너무 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 관리관청에서 꼼꼼하게 감독하는 거 보셨죠?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잘 관리관청 해주시면 이런 피해를 2번 겪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나마 저는 좀 위안이 되는 게 아까 시에서 나왔다는 그 여성분.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게 좀 듬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도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해주십시오. 불만 제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